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분위기만 잘 이어졌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대표님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약간은 또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전에 2520선 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지수 또 내려가고 있나? 오늘 좋을 줄 알았는데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2500선이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혀 우려나 걱정이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장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다소 지수가 밀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대감이 워낙 컸던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 하에서 실망감이 좀 큰 흐름에서의 오늘 장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2, 3주 전 시장의 상황과 지금 최근의 시장 상황을 비교해보면 2, 3주 전 시장의 상황은 그만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는 올라가는 건 그만두고 그래도요. 네. 빠지는 것만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2, 3주 전의 시장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출렁여도 주변에서 뭐 일부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견조하다라고 하죠. 네. 견고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 버틸 때,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틸 때 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후의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시장의 움직임이 만족할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의 흐름에서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을 위해서. 네.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리는 구간에서 담아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더 종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조금 전에 나갔지만 SK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견고합니다. 네. 20만 닉스 오늘 또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반도체 쪽의 상승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달 사이에서의 박스 상단, 20만 원이 박스 상단이거든요. 예. 이 박스 상단을 터치하고 여기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 고점에서 24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지 예. 아니면 조금 더 쉬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될지를 판단하는 변곡점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돌파 과정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잘 안 빠지죠. 최근 주가 상황 흐름 하에서 버티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건 지수 관여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게 되면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지수가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투탑의 전반 흐름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만한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의 흐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투탑의 종목 간의 흐름도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는 그만 좀 빠져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오르는 모습을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 또 보다 보니까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왜 빠져? 이렇게 또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고 있다라고 투톱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유리기판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게임 체인저라고도 하고 CS2025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HBM으로 한창 작년에 뜨거웠었고 올해도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연초부터 너무나 뜨겁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 HBM의 열풍 좀 이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세요? HBM의 열풍이라기보다는 지난해에서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하나의 이슈가 AI였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내에서 HBM이라는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장악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AI가 대세인 건 정확하게 맞고요. 이 AI 대세는 몇 년간의 흐름에서 좀 더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AI 가속기 분야에 있어서 확장형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HBM 같은 경우는 가속기, 그러니까 AI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반도체를 몇 단으로 쌓아서 속도 개선을 하는 형태로의 그렇죠. 진행되는 예.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발열도 낮춰주고요, 속도도 개선되고 뭐 연장성도 크기 네. 때문에 이 부분 또한 AI 가속기 형태의 확장형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HBM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흐름을 잡아갔다라고 본다면 올해는 AI 가속기 스펙트럼의 확장 구간에서 유리기판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물론 최근에도 움직이긴 했지만 예. 앞으로도의 흐름에서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가속기 산업이 어쨌든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작년에는 HBM이 좀 장악했다면 이제는 그렇죠. 유리기판 쪽의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대형주나 소형주나 보면 순환매적으로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발열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 그 과열된 이슈 블랙웰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딱 잡아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유리기판 안에서도 종목이 너무나 많고 오늘도 보면 주가는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 영원한 대장주를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주도 섹터를 판단할 때는 각각의 몇몇의 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슈를 몰아갈 수는 없어요. 네. 통상적으로 지난해 HBM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하이닉스란 대장주가 있었고 예. 여기 한미반도체라는 소형주 단에서의 강한 시세 분출 현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네.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대형주와 소형주가 고루 분포되어진 형태에서 하나의 이슈를 선점하고 이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의 테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유리기판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그 종목 분포도를 보게 되면 대형주 단에서의 SKC가 있죠. 예. 소형주 단에서도 여러 그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개선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종목 간의 차별화를 주면서 왔다 갔다 네. 이 핑퐁 게임을 주면서 시세 현상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긴 하지만 네. 여전하게 굳건한 대형주. 우리가 지난해 HBM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아했지만 네. 얘기하는 주력된 종목이 하이닉스였죠. 그렇다 보면 올해 유리기판 내에서도 종목 간의 흐름에서의 대표 종목으로 꼽아 본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SKC죠. 역시나 SKC. 이번 CES에서도 딱 그 샘플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젠순왕 CEO와의 만남에서도 뭐 방금 팔고 왔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SKC 그렇다면 저희 아무래도 유리기판의 대장주이니만큼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기도 하고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접근 전략도 궁금해요. 그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좋다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네. 주가가 최근 내 바닥에서 한 30%? 3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사기 애매하고 부담스럽죠. 올라가는 것 네. 같은데 계속 윗골이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원하게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네.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좋은 건 알겠지만 SKC에 대해서 현재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을 만들어 갈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뭐 10만 원, 12만 원대에서 13, 14만 원까지 올라갈 때 1차 상승 보인 이후에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예. 전체 시세 이슈 테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단계 상승, 조정. 2단계 상승, 조정. 이 과정, 상승과 조정을 번갈아 가면서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형태에서의 대장주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SKC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바닥 대비해서 주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조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르는 척 하다가 다소 밀리는 형태에서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저는 SKC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권에 대해서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안정적 가격대라고 한다면 15만 원 전후 가격에서 진입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안정적 흐름이고요. 예.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는 저점에 받쳐놓고 모아가는 형태로의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드업 전략이라고 해서 올라갈 때마다 추세 돌파 시마다 따라가면서 보유 물량을 증가시키는 형태로의 예. 주도주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 내지는 15만 원 뭐 상단부에서 일부 들어가시고요. 또 여기에서 뭐 16만 원을 돌파할 때는 일부 들어가시는 거고 분봉이든 일봉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추세 기준점을 가지고 돌파할 때 상향 돌파할 때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네. 저점 분할 매수가 아니고 고점에 나누어서 추세 돌파 시에 모아가는 형태의 종목 접근으로 진행하신다면 1단계 상승이고요. 조정이고요. 2단계 상승 과정에서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KC 유리기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에서의 흐름으로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5만 원대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다 얘기를 주셨고요. 오히려 잘 가는 말을 우리가 잘 따라가 보자. 그러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전고점 정도네요. 판단합니다. 20만 원대 가서 한번만 흔들림이 나오겠죠. 뭐 전고점에 대한 부담들 뭐 등등등 나오겠지만 궁극으로는 20만 원도 돌파하겠죠. 왜냐하면 올 한 해 유리기판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라고 한다면 예. 그 가격대에서의 흐름들은 당연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여유 있게 흔들림이 나오도록 가져가시고 난 짧게 운용 측면에서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바로 아랫단에서 왜냐하면 전고점 이전 단계에서 주가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목표 가격을 20만 원 또는 19만 원 요 정도 선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C 유리기판의 대장주를 딱 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매수가는 15만 원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장기로 봤을 때는 20만 원 정도,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S 한 종목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방산이나 2차 전지 같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딱 기억이 나네요. 11월 중순쯤에 말씀해 주셨던 비츠로셀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29% 이상인데요.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비초세를 11월 중하순에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가 거의 바닥권에 들어오는데 네. 전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모두의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정화 단계에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내에서 재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보니 비츠로테크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000원 라인 근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정말 거고 많이 올랐어요. 한 10% 정도 올랐다 다시 제자리로 왔죠. 네. 뭐 2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9,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주가 상승에서 흐름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업종이 바닥점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으나 네. 기본의 2차 전지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으로 소형주를 통해서 일부 종목 투자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 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2차 전지가 전반의 흐름에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일부 뭐 대우전자 재료 예.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꽤 강한 흐름이란 말입니다. 2차 전지가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 같아요. 반면에 비츠로테크는 최근 상승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조정을 감안하셔서 일부 한 5% 정도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들고 하자. 왜? 2차 전지에 바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응으로 홀딩 전략 가능하고요. 나는 그래 한번 사보겠다. 뭐 스페이스 X에도 들어가고 뭐 네. 2차 전지 방산 여러 가지 그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3,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자체가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확실히 그 섹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느껴지던데 그 부분에 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 홀딩도 가능하고 23,000원 부근에서는 재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